오늘의 주치의 의료법인 백천의료재단 바로본병원의 김희수 원장 나와 계십니다. 바로본병원에 근무하는 김희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원장님, 많은 분들이 이제 허리나 무릎 이런 관절에는 참 건강에 관심이 많은데 정작 고관절의 중요성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먼저 고관절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관절인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고관절은 다리와 몸통을 연결해주는 관절입니다. 뼈로 이야기하면 골반골과 대퇴골을 연결해주는 관절로 다리에서 제일 크고 중요한 관절입니다. 중요한 역할로는 체중을 지탱하고 운동할 때 앞뒤 좌우 그리고 돌리기 운동이 가능해서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합니다. 관절이 단독으로 작용할 수는 없으니 다른 관절과 함께 신체의 균형을 잡아주고 민첩하고 유연한 운동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네, 또 민첩하고 유연한 건강 365의 공식 통계 읽어주는 남자 통익남 오늘 한번 출동해 보겠습니다. 수식어가 점점 길어져요. 네, 운동도 좋아하고 민첩하고 유연한데 네. 오늘 제가 공부해본 바에 의하면요, 연평균 최근 10년 동안 이 고관절 질환 환자가 3%씩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게 고관절 질환이 주로 어떤 연령층에서 발생하는지 저같이 이런 젊은 사람들도 안심해도 괜찮을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그래요. 예.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운동에 관심이 많아지고 또 일상생활이나 스포츠 활동 중에 발생하는 손상이 늘어나는 것이 고관절 환자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요즘은 60대를 노인으로 보지도 않지만 60대 스스로도 활발한 사회 활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등산을 자주 하는 편인데 최근 몇 년간 등산하는 젊은 사람들의 수가 부쩍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네. 또 헬스클럽에서 운동으로 몸 만들기나 자전거 인구, 달리기 인구도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만큼 스포츠 손상도 많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운동이 과하면 탈이 날 수도 있겠죠. 본인의 나이와 근력 정도에 따라서 운동량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작은 약한 운동부터 하고 근력과 민첩성이 늘어나면 운동 강도를 같이 올리는 방향으로 하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고관절 아하. 질환은 저는 연세 지긋한 분들만 해당이 되는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생각은 하면서도 저도 때때로 고관절이 삐그덕삐그덕 거리니까 아이고, 네. 자려고 누워서 이렇게 좀 돌리고 어. 이렇게 연습을 좀 했었거든요. 네. 그래요. 네, 궁금합니다, 원장님. 젊은 층에서 이렇게 고관절 질환이 늘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예, 젊은 층에서 건강과 몸매 관리를 위해서 요가나 필라테스, 웨이트 트레이닝 등을 하는 경우에 네. 자신의 유연성이나 관절의 가동 범위를 넘어서는 무리한 동작을 하는 경우 관절 주위 조직에 손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 또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증의 빈도가 과거에 비해 많이 줄었다가 최근 다시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 네. 이것의 주요 원인은 음주량 증가, 지질대사 이상, 스테로이드 사용량이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치료를 위해서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더라도 장기간 사용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 대퇴골, 그러니까 고관절 쪽의 무혈정 괴사증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음주량 증가가 있습니다. 아하. 술 많이 드시는 분들도 이게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네. 그런 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태욱 씨 조심해야겠네요. 조심 좀 해야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네. 우리가 이제 흔히 몸이 불편하면은 아유, 괜찮아지겠지. 이렇게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네. 고관절 질환은 방치하게 되면은 생각보다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원장님. 예. 치료 시기를 놓치면 왜 위험할까요? 예.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고관절은 우리 몸의 체중을 지탱하고 몸의 움직임에 밸런스를 잡아주는 중심 관절 역할을 하는 중요한 관절입니다. 네. 치료 시기를 놓치면 단순히 통증을 넘어 몸의 균형이 깨지고 보행 능력이 떨어지면서 절개됩니다. 절면서 걷는다는 것은 아픈 다리에 힘을 주지 않고 반대쪽 다리로 무게를 지탱한다는 것인데 이런 상태로 시간이 지나면 통증이 있는 다리에 근육이 빠지면서 관절에 더 안 좋은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관절 연골이 따라 없어지는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무혈성 괴사의 경우에도 초기에 발견하면 악화 요인을 제거하면서 보존적으로 치료하면 통증 없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자기 관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일단 우리 몸에 고관절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 어떤 증상, 신호가 나타나게 되는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일단 뭐 사타구니 쪽이 아플 수도 있겠고 걷는 게 좀 불편할 수도 한쪽이 그럴 수도 있겠죠. 어떻습니까? 예, 걸을 때나 체중이 실릴 때 네. 사타구니 주위로 통증이 발생합니다. 사타구니 쪽을 서해부라고도 부릅니다. 네. 이 통증은 가끔 허벅지 안쪽을 따라서 무릎 안쪽까지 내려가기도 합니다. 고관절의 가동 범위가 줄어들고 대표적으로 양반다리 자세가 안 됩니다. 걷거나 달릴 때 또 계단 오를 때 통증으로 힘이 빠지면서 주저앉을 듯한 현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당연히 걸을 때 통증으로 절게 됩니다. 그렇군요. 예.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잘 모르는 분들은 허리를 좀 그냥 삐끗했나 아니면 엉덩이 쪽에 오늘 좀 담이 들었나 하면서 넘길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요. 실제로 이 고관절 질환을 다른 질환하고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지 어. 또 환자 입장에서 이거를 쉽게 구별할 수 있는 특징이 있으면 네. 알려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허리 디스크가 제일 많이 혼돈되는 질환입니다. 네. 허리 디스크는 통증이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발까지 내려가는 방사통과 허리를 앞으로 숙이거나 누워서 다리를 들 때 통증과 저림이 유발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통증은 체중이 실리지 않을 때도 누워 있을 때도 통증이 생기는데 이것이 구별점이 되고 고관절 질환은 허리 통증보다는 엉덩이와 사타구니 주위에 저림 없이 통증이 주로 나타납니다. 네. 또 걷거나 체중이 실릴 때 통증이 옵니다. 다른 질환으로는 단순 근육통이나 무릎 관절염 등이 있는데 이것은 정형외과적인 검사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네. 사실 우리가 고관절 질환이라고 하면 낙상 후 골절 네. 이런 거를 생각하기가 쉬운데 네. 사실은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증이 있는데 이것은 대퇴골두로 가는 혈류가 차단되면서 뼈가 죽는 질환입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은 과도한 음주나 지질대사 이상, 스테로이드 장기 사용, 또 대퇴골 경부골절 등의 외상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고관절의 퇴행성 관절염인데 관절 연골이 따라 없어지는 질환입니다. 원인으로는 선천적인 고관절 이형성증이나 과거에 고관절 골절이 있었던 경우의 외상, 네. 또 노화 등이 있습니다. 고관절 충돌 증후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것은 골반의 비구와 대퇴골이 운동 시에 서로 부딪히면서 발생하는 염증이나 연부 조직의 손상으로 생기는 통증입니다. 네. 고관절 이형성증이라는 질환이 있는데 선천적이나 혹은 발달 장애로 골반의 비구나 대퇴골두의 형성이 정상적이지 않을 때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행이 빠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고관절 골절도 질환으로 볼 수 있지만 교통사고나 추락 등의 강한 외력에 의해서 골절이나 또 노인 연령에서는 골다공증으로 뼈가 약해진 경우에도 가벼운 낙상으로도 골절이 발생하는 수가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 말씀 들어보면 네. 우리는 넘어지면 큰일 난다 이렇게 맞아요.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죠.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 고관절 골절이라고 하는데 네. 이 고관절 골절 왜 다른 골절보다 더 위험하다고 얘기하는지 그것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네. 예. 고관절 골절은 골절이 발생한 순간부터 움직이지를 못하고 누워서 지내야 하고 네. 또 수술을 받더라도 상당한 시간 동안 누워서 안정해야 합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65세 이상에서 고관절 골절로 1년 이내에 사망하는 확률이 15에서 20% 정도라고 합니다. 장기간 침대에 누워서 지내다 보면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는데 네. 먼저 폐렴, 숨을 얕게 쉬다 보면 폐가 충분히 팽창하지 못하고 네. 가래 등의 분비물이 배출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폐렴이 발생하기 쉬운데 이것은 고관절 골절 환자의 가장 주요한 사망 원인입니다. 욕창을 들 수 있는데 욕창은 장기간 누워서 꼼짝을 못하는 경우에 바닥에 눌리는 부위가 피부가 괴사되면서 상처가 발생하고 경우에 따라서 감염이 되게 되면 세균이 온몸으로 퍼지면서 폐혈증으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심부 정맥 혈전이 있는데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고 다리가 부은 상태로 오래 있을 경우에 정맥혈 순환 장애가 생기면서 심부 정맥 혈전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때 혈전이 떨어지면서 폐혈관을 막게 되면 폐색전증으로 위험해질 수 있고 이것으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요로 감염을 들 수 있는데 누운 채로 소변을 보시거나 기저귀나 소변줄을 오래 하고 있으면 방광염, 신우신염 등의 요로 감염이 발생할 수 있고 이것 또한 폐혈증으로 악화될 수 있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네. 네. 고관절, 골절 자체가 수술을 받더라도 골유합이 되지 않거나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증의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또 침상 안정으로 걷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네. 근육량 감소와 전신 기능이 저하되고 재활이 늦어지면서 일상생활 복귀를 하더라도 골절 이전보다는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 지금 합병증 중에 하나로 네.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이름만 들어도 네. 좀 무시무시한데요. 이게 어떤 질환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관절을 형성하고 있는 대퇴골두에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서 뼈가 죽어가는, 즉 괴사되는 질환입니다. 뼈의 죽은 부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범위가 넓어지고 죽은 부위 뼈는 약해진 상태로 체중을 받으면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는 현상이 따라옵니다. 크게 4단계로 병기를 구분할 수 있는데 초기에는 괴사가 있지만 증상이 별로 없는 상태가 경우가 많고 네. 진행하면서 통증이나 운동장애, 관절 파괴 등이 나타나면서 점점 기능을 잃어갈 수 있습니다. 원인은 다양한 인자가 같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중에 과도한 음주, 또 피부 질환이나 면역 질환, 관절염 등으로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 장기간 사용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경우도 위험 인자가 될 수 있고 지질대사 이상으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대퇴골 경부골절과 같은 외상으로도 무혈성 괴사가 합병증으로 따라올 수 있습니다. 네. 고관절 질환 역시 조기에 발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뭐 고관절 이상이 의심돼서 병원을 찾게 된다면은 어떻습니까, 원장님? 어떤 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진단을 내리게 되나요? 네, 먼저 진료실에 걸어 들어오는 순간부터 네. 절면서 걸어 들어오는지 다리에 힘을 어느 정도 줄 수 있는지 먼저 네. 봅니다. 어머. 예, 기본적인 검사로 이학적인 검사와 엑스레이 검사를 하는데 고관절에 운동 제한이 있는지 골반과 대퇴골의 형성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무혈성 괴사증의 경우에 질환 초기에는 엑스레이 검사만으로는 발견하기 어렵고 네. MRI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학적 검사와 엑스레이 검사, 거기다가 MRI 검사까지 또 동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관절 질환이라고 해서 원장님, 모든 환자가 수술을 받는 건 아니겠죠? 증상이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비수술적인 치료도 가능할까요? 어떻습니까? 네, 초기에는 보존적 치료로 소염 진통제 등의 약물과 주사 치료로 염증과 통증을 조절합니다. 또 고관절 주위의 근육을 강화하면 근육이 관절로 가는 스트레스를 완충해주는 효과가 있고 또 체중 감량으로 관절로 가는 하중을 줄여주는 것도 좋습니다. 운동할 때는 충격이 큰 운동보다는 저강도의 운동을 반복하고 운동 능력이 향상되면 운동 강도를 올리는 방향으로 하면 부담이 없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도 이 관절이 또 많이 손상된 경우에는 네. 인공 고관절 치환술을 권유받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오. 네. 근데 이게 또 환자 입장에서는 인공관절 얘기 들으면 많이 겁날 수밖에 없을 것 그렇죠. 같거든요. 이 인공 고관절 치환술 어떤 수술인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뭐 수술 방법이나 과정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네. 간단하게 설명하면 고관절 질환으로 관절 기능을 잃었을 때 인공관절로 교체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증, 퇴행성 관절염, 골절 등에서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 근데 되게 말은 쉬워요. 인공관절로 이렇게 바꾸면 된다인데 네, 사실 인공관절이라고 하면 우리가 평생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한 네. 10년 지난 뒤에는 교체를 해야 되는 건지 이게 또 궁금하거든요. 그래요. 네, 네. 예, 그 많은 분들이 인공관절을 할 때 그런 질문을 하십니다. 인공관절의 수명은 인공관절 자체의 수명이 있고 네. 또 인공관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수명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오. 최근에는 재료공학이 발달되어서 과거의 모델보다는 인공관절 자체의 수명은 상당히 길어진 상태입니다. 네. 그 세라믹 재질로 된 인공관절은 평생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어머. 수명이 길다고 봅니다. 예. 예, 인공관절 수술 후에 감염이나 염증
또 골절이나 탈구 등의 일로 재수술을 받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 잘 쓰게 된다면 평생 쓸 수가 있는 관절이 되겠습니다. 우와. 그래요. 네. 일단은 이게 이제 그 고관절을 인공관절로 치환하는, 대체하는 그런 수술이니까 일단은 뭐 좀 대수술이라고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을 것도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고령의 환자들은 이런 수술을 받을 때 내가 마취해서 깨어날 수 있을까? 또 이러다 뭐 영영 걷지 못하게 되는 건 아닐까? 이런저런 걱정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네. 이런 치환술이 어떻습니까? 고령의 환자들에게도 적용이 가능할까요? 네, 75세 이상의 고령에서는 인공관절 수술은 사실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네. 만성 질환으로 신체 기능이 떨어진 경우가 많고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만성 질환이라면 고혈압, 당뇨, 협심증, 심부전 등의 심장 질환이나 만성 신장 질환, 폐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고 이것이 수술 자체로 심근경색이나 폐렴으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 뇌경색이 있었던 분들은 항혈소판제 등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수술을 위해서는 항혈소판제를 중단해야 하고 또 중단하게 되면 뇌경색이 재발하는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네. 또 수술 후에 침상 안정 기간이 길어지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지 심부정맥에 혈전증이 생길 수가 있고 이것은 폐색전증으로 위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또 선망이라고 해서 수술 후에 일시적으로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네. 혼돈 상태로 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몸 상태가 회복되면 며칠 내로 호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치매 환자의 경우에서는 좀 더 심한 선망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수술 후 감염은 면역력이 떨어지고 만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 감염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감염으로 또 재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위험 부담이 있지만 수술 후에 관절 기능 회복과 일상생활의 자유로움을 생각하면 수술을 권하는 편입니다. 네, 어. 그렇군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또 이런 이야기도 들은 것 같아요.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게 되면 네. 양쪽의 다리 길이가 달라진다. 어. 그래서 그럴 수가 있나 이런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원장님. 네. 예. 왜 그런 걸까요? 그 수술 중에 네. 그 이제 인공관절 길이를 맞추기 위해서 근육의 장력을 보게 되는데 팽팽하게 길이를 유지해 주는 것이 수술 후에 고관절이 빠지는 탈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실제 조금 길어지는 경우가 많고 보통 1cm 내외로 길이 변화가 생길 수 있고 네. 또 어떤 경우는 관절의 변형과 무너짐으로 한쪽이 짧은 상태에서 적응해서 살고 있다가 수술 후에 반대쪽하고 길이가 같이 맞춰지게 되면 오히려 길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런 경우에는 수술 후에 재활을 하게 되면 새로운 길이에 적응해서 잘 지낼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저는 또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게요. 어제도 2시간 넘게 축구를 하고 온 저 같은 운동인들은 이런 걱정할 것 아니 같습니다. 어디 월드컵 나가셨어요? 제가 또 월드컵을 보다가 또 월드컵에 빠져가지고 축구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보면은 또 매일 하게 축구를 돼서 하세요. 예. 제 삶의 낙이 축구인데 저같이 운동하는 운동인들은 이 수술한 다음에 영영 운동 못 하게 되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생각만 해도 삶의 활기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정말 그럴 수도 있을까요? 과격한 운동은 어렵지 않을까요? 네, 그 수술 후에는 그 대체로 운동을 하게 권하는 편입니다. 수술 후에 재활 운동으로 근육을 키우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 그 수술 전을 생각하면 통증하고 변형으로 운동을 못 하고 오랜 시간 동안 지내는 경우가 많은데 수술을 위해서 입원할 당시에 보면 고관절 주위의 근육이 약해진 상태고 네. 특히 엉덩이 근육이 다 빠지고 없는 경우가 흔히 봅니다. 예. 그런 경우에 이제 수술 후에 운동을 이제 단계적으로 하면서 주로 하지 근력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위주로 단계적으로 강도를 올려가면서 운동을 하는 걸 권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리 관절 주변에 근육이 강화돼야지 수술한 관절의 기능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요. 결국은 꾸준히 이제 재활이라든가 관리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수술한 다음에 재활 운동은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네. 주의사항이 있다면 또 이런 것도 좀 전해주시죠. 네. 재활 운동은 그 수술한 의사의 개인 취향이 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보수적으로 운동을 늦게 시키는 분들이 있고 네. 또 운동을 좀 일찍 시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수술 직후부터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다리 들어 올리는 운동
또 발목 펌프 운동 이거부터 시작을 하고 어느 정도 다리 들기가 되면 제자리 서기, 네. 제자리 걷기, 또 보행기를 이용해서 걷기 운동을 하는 순서로 운동의 강도를 높여갈 수 있습니다. 걷기 운동이 어느 정도 되면 계단 오르내리기, 오르막 내리막길 걷기, 또 실내 자전거 타기 등으로 발전할 수 있고 위험한 동작은 인공관절이 빠지는 동작인데 대표적으로 쪼그려 앉거나 네. 발톱 깎는 자세, 또 무릎을 안쪽으로 비틀면서 쪼그려 앉으면 인공관절이 빠지게 됩니다. 어. 예, 그래서 소파나 침대를 이용하는 생활 습관의 변화도 필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혹시 원장님은 어떤 취향이세요? 운동을 바로 시키는 스타일이신가요? 저는 이제 일주일 정도는 통증도 있고 좀 누워서 지내게 하는 편이고 네. 네. 일주일 지나면 이제 어느 정도 움직이가 하다가 네. 2주 되면 그때부터는 운동 강도를 높입니다. 예. 그렇군요. 역시 운동을 할 수 있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고관절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건 예방이겠죠. 맞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고관절을 오래 지키기 위한 생활 속 실천 방법이 있다면 조금 알려주시죠. 네. 네. 고관절 주위의 근육을 강화하고 인대의 유연성을 유지하는 것이 이제 제일 중요하겠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스트레칭이나 또 체중 감량 또 운동할 때는 충격이 심한 운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로 이제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으로 이제 고관절 주위에 근육이 튼튼해지면 관절로 가는 충격을 근육이 완충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의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고 제일 많이 권하는 운동은 물론 걷기 운동이죠. 그런데 평지 걷기보다 오르막길, 내리막길 걷는 운동은 훨씬 많이 되고 또 슬로우 조깅, 실내 자전거 타기 또 어떤 경우에는 관절 통증이 심해서 운동을 못하는 경우에는 물에서 하는 수영이나 아쿠아로빅 같은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동 능력이 향상되면 네. 점차 고강도 운동으로 운동량을 올리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관절은 우리 몸의 중심을 지탱하는 아주 중요한 관절입니다. 작은 통증도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이상 신호가 있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꼭 정확한 진단, 상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바로본병원 김희수 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분도 수고 많았습니다.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TBC 클리닉 건강 365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